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가야 되는지, 또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이 또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종목들을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오늘에 대한 공략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방송 시청간에 노란 톡방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참 긍정적으로 빨간불을 많이 켜는 추세죠. 연일 상승세, 4일,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좋은데 참 먹을 게 없죠. 참 워낙 오전장부터 급하게 올려놨던 시장이다 보니까는 추가 상승세가 없다 보니까 섣불리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또 오늘 들어갔다니 내일은 또 하락대로 유지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장이 급등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로 인해서 어저께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시장이 많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이 보이면서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요즘 그만큼 시장이 재미가 없었죠. 재미도 없고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혼자서 하기 많이 어려우실 텐데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함께 시장을 이겨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방향을 가져야 할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요. 지난번 수익 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빙해드리면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될지, 또 다음 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또 대박주를 하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대박주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000분 가까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많이들 입장하시면은요, 그만큼 좋은 정보들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들 들어오시고요.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방이 잠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밖에 시간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란톡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하시면요, 입장 코드가 바로 나갈 겁니다. 입장 코드를 인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또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통해서 살짝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서 들어오실 겁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또 부과가 되지만 참고하시고요. 그 100원의 이용료가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오픈이 되고요. 또 한 주간 일주일 또 기다리셔야지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오늘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오늘의 공략주 바로 여러분들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한 주간 또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했었어요. 방송하면서 두 가지 종목을 다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께 했는데, 한 종목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넘어왔고요.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시초가에 바로 9% 이상 상승하면서 라이프 시멘틱스에 대한 종목을 수익을 실현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11월 달 한 중수 말쯤에 저희가 주연테크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손절가를 정했지만 손절가가 내려왔는데도 많이들 문의하셨어요. 손절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직 시장이 그날 깨지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현상 때문에 시장이 눌렀기 때문에 반등 오는 거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반등 추세가 나오더니 이틀 전 어저께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틀 전에 상한가를 또 기록하면서 약 14% 이상 수익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어제 공략수였습니다. 어제 노란톡방에다가
저와 함께 이 종목을 제가 제시해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다 설정해드렸죠. 장중 1시간 내에서 바로 이렇게 6%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지난 일요일 제가 웬만하면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일요일 저녁 9시에 인터넷 무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종목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노란톡방에다가도 관심주를 섹터를 주면서 말씀을 드렸죠. 적극적인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제주반도체, 이 반도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고 길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방송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유지했고 반도체 주가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이 반도체 중에서 봐야 될 거는 한 4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SF 반도체, 제주 반도체, 시그네틱스, 자율주행 섹터에 있는 칩셋, 미디어 이런 제품, 이런 관련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보면 될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기대했다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그날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제주반도체가 약 22% 정도 상승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최근에 유유제약이 3거래일 내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제가 이튿날에 노란톡방에다가 유유제약 관심 한번 둬보세요라고 언급해드렸고, 유유제약 그날도 22% 상승하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하는 공략주였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또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고 지금 막 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또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다 실현할 수 있으니까는요.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제 미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 그리고 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다우존스는 말할 것도 없이 0.1% 정도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성으로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화요일장에서 갭상승을 이어갔다가 어제 미국장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0.6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랠리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보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기간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고 길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역시나 오미크론 때문에 우려는 있었지만 시장이 오미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미국장들에 대한 움직임은 경기 성장에 대한 둔화, 약간 좀 경기 성장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실적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플레이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역시나 다시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서 연일 상승세. 미국장은 11월 4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들은 조금 더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그 오미크론에 의해서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고 해요.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가 해서 부스터샷을 접종했던 인원에 대해서라면 오미크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예방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 이런 오미크론이 또 가벼운 감기 증상과도 비슷하다라고 했던 그런 우려, 그런 주장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시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그냥 악재로 반영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제 성장력이 좀 둔화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둔화된 모습,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미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찬가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잠깐 흔들릴 것뿐이었지 다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업종별로 좀 잠깐 보자면요. 거의 뭐 통신, 헬스, 부동산, 뭐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눌렸다가 지금 막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뭐 금융, 역시나 물가가 더 오르고 인플레가 상승하면서 역시나 금융 쪽이나 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 동시에 또 오미크론에 대한 그 악재가 호재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종식이라는 호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나 항공주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어제 제가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또 추가적인 변형이 PCR 검사에서도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과연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우려도 또다시 한번 변이가 생겨서 변종이 어떻게 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또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반영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서 미국 장들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추세를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이미 비트코인까지 또 한번 심하게 눌러놨기 때문에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나올 때까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은 크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보여지니까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결론 미국 시장 그랬다는 거고요.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이 조금 어지러웠죠. 화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등하고 이때였어요. 이때 이렇게 급등해서 거의 뭐 4% 가까이 3% 이상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시초가에 엄청 급등하고 나서 시장을 달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까지 22% 하락했다가 반등하면서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는 갭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상으로 시작해서 올려놓는 그런 시작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뭐 국내 시장에서는 뭐 코스피 시장은 3천선을 다시 한번 돌파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죠. 어차피 60일선까지 들어줬다가 다시 한번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스피 시장 대형주의 움직임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고 빨라야 내년 1월 달 또는 3월 달 상반기 때 이때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 좀 보여져요. 기대적인 실적이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그날 한번 움직일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시장이 지금 막 연일 상승세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3천선에 대한 깨지는 선은 나올 거고요. 오늘 만약에 상승한다는 플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안에 3,100 안에서 다시 한번 누를 수도 있다라는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천선을 회복을 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천선을 회복을 했지만 21선 밑에 아직 눌러놓고 있어요. 눌러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시장이 1050선까지는 회복을 해야지 정상화가 좀 될 것으로 보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좀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여전히 행보 자리를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불안한 시장이 뭐였냐면은 코스닥도 슬슬 하락하는 추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이지 요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반등 추세가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은 또 한번 올라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뭐 역시나 마찬가지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미국 시장이나 역시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인데 이게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PCR 검사로도 안 된다는 이런 악재성 때문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물량들,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예측하건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미 선물이 지금 파란불로 켜지고 있기 때문에 미 선물이 오늘 아침에 오전장 8시부터 빨간불을 켰다라고 하면 어차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 장세를 유지했다가 개파락 뛰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늘 만약에 파란불을 켜고 중구장처럼 간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미국장이 상승세가 보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개파락부터 시작해서 쭉 밀고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시장에서요. 미국 어제 선물 지수에서 외인들에 대한 물량이 대거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베팅을 하면서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베팅 때문에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물량을 다 상승 방향으로 베팅해야 하는데 어제 기관하고 금융투자에서 대거 물량을 쏟아냈고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이 뭐 삼성증권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뭐 정리하는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뭐 오늘 시장에서 한 10시 전까지는 한번 시장에 대해서 관망을 좀 해보고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승 방향을 탈 것인지 하락 방향을 탈 것인지는 뭐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기다려 갔다가 그 이후에 단타적으로 단기적 매매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수익 나는 구조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시장이 꺾이고 내려갈 때 하락 장세일 때는 어떤 섹터를 보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떤 섹터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 장세를 유지한다면 딱 그 섹터만 보면 될 거고요. 시장이 상승세가 유지되면 또 그 섹터만 보면 될 거니까는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쯤에 그 섹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은 힘든 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관망을 해보시라는 그런 견해를 좀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을 봤던 종목이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인데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은 저희가 한 9% 이상 수익을 받아왔던 종목이고 뭐 지금 자리도 결코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프 시멘틱스뿐만 아니라 뭐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이죠. 원격 의료 체계에 관련된 종목이라면은 뭐 비트컴퓨터 대표적인 거 인성정보, 유비케어, 헬스케어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7,000명이 넘어갔고 오늘은 또 얼만큼 나왔는지 또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만 아마 10,000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상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택 의료에 대한 치료, 재택 치료가 불가피한 시점이죠. 지금 재택에서 치료받는 있는 인구들이 17,000명이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격 의료에 대한 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거고 또 양측 여야 후보들도 똑같은 공약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가지고 있는 공약으로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좀 대장에서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낮은 가격에서 바닥권 진입을 하고 있는 이 라이프 시멘틱스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막 상승 초입구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당연히 121선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겠죠. 이런 종목들 한번 매수해봐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인성정보도 마찬가지죠. 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비트컴퓨터가 상승하면서 인성정보도 이제 막 바닥권 다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고점된 전고점까지 돌파만 시도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라이프 시멘틱스를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서 왔지만 또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번은 주연테크죠. 주연테크는 거의 한 2주 정도 저희가 보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연테크 2주 정도 지난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시장이 깨지면서 눌러놨어요. 그때 저희가 1250원, 1200선 이 라인을 손절가 잡고 샀는데 지수가 워낙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얘만 악재성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손절가 잡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종목을 좀 버티고 있더라고 하면은 어차피 공정경제 걸려주기 때문에 지난번 윤 후보 측에서 나왔던 선대위가 나왔죠. 선대위에서 김종인 이제 대표로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관련된 공정경제가 어필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엊그저께는 뭐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협약의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그 관계사 쪽에서 같이 묶여있는 주연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인 1,600원을 저희가
도달하고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600원이 목표가였지 이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 조현테크는 뭐 4개 정도의 관계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홈쇼핑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계사를 통해서 이제만 공정경제와 같이 뛰어드는 메타버스 이런 종목으로도 갖고 있고요. 또 주현테크는 비트코인하고도 관련된 컴퓨터 요거라고도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그다음에 메타버스 비트코인 그리고 공정경제 정책 수혜주 세 가지 모멘텀이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이라고도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막 상승 초입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파동 자체가 오늘 뭐 이렇게 눌려날 수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파동으로 인해서 2차 상승이 나올 것으로 또 보여집니까? 이 종목도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 잘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만 들어온다면은 뭐 하루에 뭐 20%씩 10%에서 15%에서 20%씩 한 번씩 올리는 놈이기 때문에 뭐 높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는 이 종목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였죠. 어제 DOU라는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하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DOU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이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제주반도체, 유유제약, 뭐 칩셋 미디어 종목을 전부 다 뿌렸어요. 이거 공략해봐도 괜찮아요. 또 흥국 FMB까지 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믿고 하신 분들은 뭐 매수해서 수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에 또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이 어려우니까 또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들 계셔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을 던지면서 매도가까지 다 드렸습니다. 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또 얘네들에 대한 DOU, 메타버스 관련된 주죠. 그래서 이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이 거래량도 무시 못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반등세가 어저께 잠깐 동안 일어났었어요. 일어나면서 이 DOU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갔죠.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뭐 74,500원대에 요 라인대에서 매수를 바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계속적인 상승세가 보이다가 갑자기 튀어서 79,000원, 79,000원까지 VI가 걸리는 그런 모습까지 왔죠. 저희는 전량다 79,000원에 수익 실현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수익 실현하자마자 VI 걸리고 나서 바로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오후장에 다시 한번 갑자기 대량 수급 들어오면서 8만원까지 도착했다가 또다시 눌리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DOU를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메타버스 연관돼서였어요. 물론 단기 매물로 포착됐기 때문에 하루 연장 안 하고 어제로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 DOU라는 종목은 아직까지도 상승적인 모멘텀이 남아있죠. 물론 뭐 아티스트와 팬이 1대1로 뭐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영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1차적으로 99,000원, 10만원 안팎까지 올라갔다가 시장에 대해 메타버스에 대한 수급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던 수급들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반도체로 움직였단 말이죠. 반도체로 움직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은 또다시 메타버스 쪽으로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만 다시 2차적인 상세가 나올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95,000원,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또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주가는 빼먹을 수가 없죠. 제가 연일 강조했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추세 들어온다. 뭐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하고 연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월요일 날부터 공략해서 적극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부터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2%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은 시장이 눌렀지만 어차피 파동이에요. 파동이지만 한번 내리더라도 6,000원 선가 안에까지 선절가 낙고 자리 보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겠죠. 이
제주 반도체를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눌러놨기 때문에 시장이 깨지면서 눌러놨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잠깐 뭐 기록하고 나서 추가 상승 없이 그냥 이렇게 물려놨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21선을 버티고 올려놨네요.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슈팅 나오는 거고 분명히 또 한번 눌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쌍봉 자리 만들어 놓고 눌려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겠죠. 아마 전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상승세를 보일 거고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 3분, 내년도 1년 동안 더 갖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8,000원 고점 라인 때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요구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업계죠. 자동차 업계에서 같이 있는 칩셋 미디어. 그렇게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이제 막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환해서 정별 방향으로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매수만 했더라면은 또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얘뿐만 아니라 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 텔레칩스 자율주행 섹터들이 뭐 가지고 있는데 칩셋 미디어가 상승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분기 실적. 3분기 영업이익이 24% 이상 올라왔던 그런 점이었고 인텔 자회사가 모빌아이라는 그런 상장 소식에 또 같이 연관되는 자율주행 섹터 이런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막 상승세 초입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쭉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내가 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되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8시 28분, 29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들 다음 주 오늘 또 공략해 종목들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종목을 또 한번 어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어필하기 전에 일단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한테 해서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을 입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노란톡방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만 하시면은 아마 입장 코드가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바로 그거 따라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불로 살짝 딱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가겠지만 이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고요. 무려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오픈하고 또 한 주간 기다리셔야지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까지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 오늘에 대한 공략주 해드릴 거고요. 또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봐야 될 섹터들 정확하게 또 꼬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또 수익률을 다시 한번 자랑을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면서 수익을 챙겨왔고요. 또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매수했던 주연테크까지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전마 딱 14% 수익을 챙겨왔던 종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거 전부 다 노란톡방에다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DOU라는 종목을 저희가 딱 얼마에 매수해서 목표가 얼마 해서 뭐 4%에서 6% 정도 수익을 챙겨왔던 종목이고, 이번 주 노란톡방에 제시했던 공략주들은 제주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 유유제약 이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 제주반도체 이 종목을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지난 일요일 저녁 무료 방송에서 적극적인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했고, 어제까지 상승하면서 약 22% 이상 올라오는 그런 수익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0월 달 뭐 이런 시장들에서 이렇게 수익을 다 봤기 때문에 올해 12월도 이제 제육적으로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장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지난 일요일장, 지금 이제 목요일이죠. 지난 일요일장 저녁에서 월요일부터 내가 좀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부담돼서 못 사겠어요라는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이 내려왔다가 이제 막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한국 F&B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덕싱 하우징이라는 정책주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F&B를 먼저 보자라고 하면은 얘네들에 대한 또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막 21선을 들어줬고 횡보 자리를 거치면서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마켓컬리라는 이제 그런 업종 때문에 시장에 대해 한번 호재성으로 한번 이슈화됐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이제 막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날이 되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매수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막 시장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 F&B는 한번 매수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저께 또 시외에서 또 급격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 흥구 F&B가 국내 새벽 배송인 전자상거래인 그 마켓컬리에 대한 그런 운영사가 2,500억 대한 규모에 대한 프리 IPO를 상장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장보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같은 이런 마켓컬리에 대한 모든 주가들에 대한 상승세가 어제 시외에서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이런 장보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기업 가치에 있는 올라와 있던 납품하는 업체인 흥국 F&B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일단 뭐 청량 음료, 영양식품, 뭐 과즙, 뭐 음료 이런 제조 판매라는 사업으로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흥국 F&B가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쿠팡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됩니다. 지금 3,500원대의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지만 아마 얘네들도 4,000원, 뭐 5,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이런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마켓컬리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올라와줬지만 조정을 한번 받고 바닥권을 찍었단 말이죠. 찍고 나서 이제 막 정배열 방향으로 바뀌려는 모습이죠. 120일선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4,000원 이상까지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수급이 들어오면 가볍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려면 아직 없었어요. 한 번 더 들어올 때가 됐죠. 이럴 때 얘네들도 쭉 당겨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덕싱 하우징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덕싱 하우징 내가 정말 못 사겠다면 이제 막 상승해서 올라올 만한 종목 한번 골라보세요 했는데 역시나 이러고 나서 상승세가 또 나왔죠. 이런 자리 이렇게만 나왔으면 수익 실현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공정경제 부동산 업종 테마주들이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이제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애들이 섹터들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건데,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주자였던 덕신 하우징도 올라갈 거고, 일상건설도 마찬가지고 정책 테마주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어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좀 두려우신지 매매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격표, 목표가까지 또 공략하면서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노란 톡방으로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템버거라는 그런 유행어들이 많이들 시장에 나다니고 있는데 템버거라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언급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방송으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요즘 제가 이 종목, 템버거라는 게 이제 거의 뭐 낮은 가격에서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죠? 막 5천원짜리 햄버거 가격이 뭐 5만원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 특히나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게 NFT 관련된, NFT 사업에 영위했던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될 거는 NFT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대표적으로 게임비라는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인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메타버스와 NFT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받는 구간이 왔어요. 조정받는 구간이 왔는데, 이러면 동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반도체 주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 섹터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왔지만, 어차피 주식은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광받고 이슈를 받는 쪽이 아마 이번 주 말,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거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일단 이 종목들 중에 하나에서는 수급이 조절되면서 나왔지만, K-팝 콘텐츠를 이용한 NFT 사업으로 연계되기엔 대부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금투에서도 거의 10배, 템버거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올해 21년도 올해에 템버거 10배 가까이든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을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제가 왜 이렇게 딱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난 올해에 10배 기록을 했던 종목의 데브시스터즈. 이 종목을 그냥 단순히 종목의 업종 말고 호재성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종목의 업종 기술 분석 말고 그냥 차트로만 기술 분석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에 대한 주가가 기본적으로 25,000원대권, 14,000원에는 저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4,000원. 14,000원이면 여기죠. 요 라인에서 저점을 잡고 있는 요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말부터 연일 상한가를 연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올라와 주고 나서 행보자리 거치면서 한 번 더 올려와 주고요. 이 자리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부터 고점 라인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마이너스 22%, 많게는 마이너스 30%까지도 고점에서 떨어뜨리는, 많게는 여기서 떨어뜨려봤자 4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2차적 눌림목에서 이렇게 보면은 짧게 보이겠지만, 차트를 좀 더 좁혀볼게요. 이제 막 시작해서 내려왔던, 여기서부터 봤을 때 마이너스 24%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33% 하락하면서 내려왔던 2차 하락이 내려왔다는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주가를 회복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4,000원짜리 주가가 16만원까지 약 11.5배, 12배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곧 뭐냐? 1차 눌림, 2차 눌림하고 나서 3차 눌림에서 3차 파도 이어지면서 나왔던 그런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덱스터. 오징어 게임 스피커 관련된, 이제 스튜디오와 관련된 이런 종목. 오징어 게임에 부각된 이슈 때문에 이 자리, 거의 7,300원이 저점이었어요. 7,300원 저점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7,300원, 요 라인이죠. 7,100원만 치죠. 요 라인 때부터 볼게요. 요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들어주는데 1차 파동에서 나왔던 게 약 21% 하락을 했습니다.
2차 눌림목 입장에서 한 번 더 나왔죠. 29%, 30% 가까이 하락 장세를 눌렸고요. 고점 대비 저점이요. 22%에서 22.7% 정도 하락하고 나서부터 횡보 자리 후 슈팅 한번 나오고 일자리 눌림목이죠. 또 그래봤자 17%, 15%. 그러고 나서 연일 상승세. 이렇게 7,300원짜리가 53,000원까지 거의 한 7배 이상 이렇게 해서 했던 이게 불과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2월 2달 만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세 번째 종목을 하나 볼게요. 자, 한국 BNC.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이 종목에 대한 저점.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였죠.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저점을 본다면 7,500원 라인이 저점이었어요. 이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저점 대비 막 올라왔을 때 7월 초 한번 눌렸죠. 한번 눌렸을 때가 뭐 30% 정도 한번 눌렸고요. 2차 상승 올라왔을 때 2차 올려놓고 2차 상승 눌렸을 때가 27% 정도 하락세를 눌렀단 말이죠. 마이너스 27%. 내가 만약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7%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7만원까지, 7만500원까지 7,500원에서 7만500원까지 올라왔던 거는 거의 한 9.4배 정도 상승세를 이뤄왔어요. 그게 어디냐? 8월 초부터 딱 9월, 8월 중순까지 단기간적으로 한 2주, 길어야 2주 한번 눌러놨다가 그러고 나서 상승. 8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라왔죠. 9.4배.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위메이드. 잘 알고 있죠. 위메이드. 게임 관련된 종목들. NFT 또 관련된 종목이죠. 자, 위메이드 주가는요. 26,000원에 저점을 시작을 했어요. 25,000원, 26,000원. 자, 여기 저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상승 한번 나왔고요. 자, 고점 대비 저점 구간 나왔을 때 25% 하락을 했죠. 2차 상승 나왔고요. 고점 대비 저점 구간 25% 하락을 했죠. 뭐 이제 무중을 받으면서 한 번 더 가격대가 눌러놨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내가 2차 눌림목에서 한번 2차 고점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25% 눌린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마이너스 25% 갔다가 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24만 5천 원까지 약 9.5배. 25,000원, 26,000원짜리가 24,500, 7,000원까지 24,500, 24만 5,700원까지 약 9.5배에서 뭐 9.7배까지 올라갔던 거는 마찬가지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템버거라는 종목이라고도 하는데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9월 초부터 눌려갖고 한번 2차 상승 나오고서 9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한번 눌렸다가 10월 달부터 11월, 12월 2달 만에 주가가 펌핑 튀면서 나왔던 종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이 가고 있지만 얘네와 비슷하게 이제 막 저점 구간에서 막 1차 파동 나왔고 2차 파동에서 한번 눌림 구간이 한번 나왔단 말이죠. 단기적인 1차적인 파동인지 2차 파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과 같이 지금 21선 자체를 깨지 않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템버거 10배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본적인 바탕은 재료가 있어야겠죠. 재료도 있고 뭐 영업이익 뭐 기업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멘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두 가지 모멘텀만 아니라 뭐 세 가지, 네 가지도 있죠.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눌림목이어서 이런 게 좀 불안해서 작용했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121선 깨지 않고 눌려놨을 때가 거의 20% 이상, 30% 가까이 눌려놨단 말이죠. 근데 또 길게 보면요. 얘네들에 대한 주가 보죠. 21선에 대한 움직임이 살아서 움직여가고 있었죠. 이렇게. 주가가 뛰었다가 내리지만 슉. 이런 자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들에게 시장 접목했을 때 봐야 됐던 건 뭐냐면 NFT.
NFT 사업.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되어서 비덴트가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하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 게 이때 올해 초반이었어요. 이때 한번 움직였다가 쭉 미끄러졌죠.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지수 쪽에 나오면서 이렇게 10,000원짜리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과연 얘네들이 여기서 멈추고 갈 것이냐? 비트코인 추세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금 6천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8천만 원, 1억까지 갈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덴트도 단기적인 누름이 나올지만 아직 21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비덴트 볼까요? 1차적인 눌림장에서 21%, 2차적인 눌림장에서 이제 막 26%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죠. 길게 본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큰 손실률이지만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본 손실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얘가 10,000원짜리 주가가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37,000원에서 더 3배 정도 갈 수 있다는 거죠. 2.5배 정도. 그렇다면은 이 주가가 과연 낮은 가격일까요? 높은 가격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비덴트가 그렇게 꼭 갈 거라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였던 대표적인 주가가 이 비덴트죠. 이런 게 올라가면서 NFT 관련된 주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지금 이제 막 2차 파동 끝내놓고 2차 단기 급등 끝내놓고 눌림자리가 왔단 말이죠. 아직 21선 살아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연계해 본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아직까지 매수가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마찬가지로 역시나 지난주와 동일하게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12월 연말뿐만 아니라 한 주간, 또 이번 달, 내년 초까지 분명히 가져가도 수익이 될 종목들은 당연히 반도체 섹터들을 볼 거고요. 시장이 깨지면 뭐다? 진단키트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언급해드렸는데, 시장이 깨지면 진단키트를 보시면 될 거고요. 시장이 상승세가 나오면은 반도체 주가를 보세요. 이렇게 지수 대비 같이 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 또는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깨진다, 하락 장세가 이어간다라면 진단키트를 자세히 보시고요. 시장이 상승세로 올라가면은 반도체 주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